보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 각각 조금씩 다른 영역을 맡았고 각각 다른 특별 검사들이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데 이 내란 특검은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맡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해병 특검 역시 또 관련된 사람들이 맡고 있는데 자, 늘 우리가 말했듯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이 한 곳에서 모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3가지는 김건희한테 가서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3가지 다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의 전행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일단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3개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공조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제가 2번째 주제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 특검은 결국엔 윤석열과 김건희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윤석열과 김건희 이들이 내란에 관련된 사람, 뭐 김건희 특검에 관련된 사람, 뭐 해병 특검에 관련된 사람 다 서로 엮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조수사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죠.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고. 결국 종합특검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해병특검에서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들어간다는 얘기 뭐 오늘 오늘 이렇게 알려졌었죠. 특히 김계환의 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해병특검에서 밝힌 내용 중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충격으로 몰고 갔던 것이 향후 해병특검,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이 3 특검이 증거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발표입니다. 최상병 특검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늘 브리핑을 합니다. 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향후 압수수색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밝힙니다. 각 특검의 수사 대상이 겹치는 상황에서 수사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김건희 특검과 해병 특검 이 2 특검에서 사람들이 겹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 씨거든요. 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 김장환 목사라든지 또는 통일교라든지 또는 이 뭐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순직 해병 특검, 최상병 특검에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김건희 특검에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부 관계자들은 내란 특검에도 또 수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죠.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란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해병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필요한 자료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3 특검이 서로 공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압수물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기로 했다.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정보를 상호 교류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짧은 발표였습니다만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이 3 특검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조 체제를 형성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조 체제를 형성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번에 김건희 특검과 해병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하죠. 김건희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하나를 두고 3개 특검이 동시에 소환을 통보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윤석열이 이 3특검 모두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3특검 모두를 동시에 거부했을 때 바로 체포영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특검 한 번, 순직 해병 특검 한 번, 김건희 특검 한 번, 이렇게 각각 한 번씩만 하게 되는 경우에 모두 3차례 거부가 되잖아요. 출석을 3차례 거부한 경우에는 영장 나오는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을 강제로 끌어올 수 있죠. 김건희도 마찬가지. 그런데 한 번 끌고 왔는데 또 끌고 오기는 좀 거시기 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끌고 왔을 때 단박에 그냥 다 뽕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네, 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공조체제가 형성이 안 된다면은 이렇게 한 번 끌어내서 3특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한다? 불가능하죠. 하지만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어떻습니까? 공조체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지금 가장 많이 수사 대상이 겹치는 것은 해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각종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근데 이 주가 조작 사건이 두 갈래로 나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근데 이 두 사건에 모두 걸려 있는 게 이종호입니다. 블랙펄 인베스트. 근데 이종호가 해병 특검에도 또 연루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이종호가 김건희와의 어떤 친분 관계, 그러니까 공범 관계잖아요. 이 공범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한 것도 정황상 들통이 납니다. 여기 중에 이종호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성근 해변 1사단장에 대한 구명이었거든요. 자, 이종호가 이렇게 걸려들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는 이 특검 간의 공조수사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는 뭐 김장환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어디에도 걸려듭니까? 예, 아시다시피 해병 특검에도 걸려듭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부인이 김건희 측근을 만나서 임성근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에 이 해병 특검의 이 밑바닥을, 그러니까 해병 특검이 최종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최종 목표 지점에는 김건희 특검의 목표 지점과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해병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 결국에는 한 군데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지난해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병 특검을 쭉 진행하다 보면 김건희 특검과 만날 것이다. 이게 이규현 변호사가 이미 말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조 체제가 형성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서로 겹쳐 있는 이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정보라는 것이 그래요. 흩어져 있으면 큰 가치를 못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모여 있는 경우에는, 조각난 정보가 하나로 모여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마치 퍼즐 같은 거죠. 퍼즐이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으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조각난 퍼즐을 하나로 모아두면 어떤 모양이 나오고 드디어 해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새 특검이 하나로 모여서 공조체제를 형성한다는 것은 바로 이 퍼즐을 하나로 묶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의 공조 수사가 진행됐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일단은 압수물에 대한 공유이지만 향후에는 수사 정보에 대한 공유로 넓어질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의 공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공조 체제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각각의 특검이 각각의 특검을 상대로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발부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 그 자료를 순직 해병 특검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순직 해병 특검의 자료를 내란 특검이 가져와야 되잖아. 어떻게 가져온다? 예,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지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참 모양새가 거시기 하거든요. 이 모양새를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공조 체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조 체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공포스러울 겁니다. 지금 오늘 윤석열이가 모든 수사를 거부하고 심지어 재판까지 거부하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는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 이런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맡긴다? 참, 지가 뭐라고 무슨 역사의 심판이야. 좋아, 역사의 심판에 맡긴다 쳐. 그거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역사의 심판에 맡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 국민들이 정하는 거예요. 윤석열 지가 뭐라고 역사의 심판에 맡기네 마네 그런 개소리라고. 네, 역사의 심판 운운하는 거는 학살자나 내란 역적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간에 숨겨보려고 할 때 흔히 쓰는 말이죠. 역사의 심판 어쩌고 저쩌고를 제일 많이 떠버리는 새끼가 바로 전두환입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은 지가 전두환이라도 된 것처럼 떠버리는 것 같아요. 참네. 가짜는 새끼죠. 말 그대로 가짜는 새끼예요. 아이고, 지가 뭐라고. 실패한 쿠데타 역적이 뭐 어쩌라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내란? 참. 자, 내란에 대한 죄는 법원이, 국민들이 내릴 겁니다. 역사의 심판, 그건 100년 뒤에 윤석열 무덤에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역사의 심판에 맡겼다고 해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은 어디서 주워들은 것만 있어가지고 역사의 심판 운운하는 모양인데 개뿔 이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사들 참 무식합니다. 그죠? 윤석열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검사라고 거들먹거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같잖아요. 그죠? 아유, 같잖아. 자, 이 밖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추경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추경호와 관련된 부분은 김건희 특검하고도 꽤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추경호가 계엄 해제 문제와 지금 연관이 돼 있잖아요. 따라서 계엄 해제 이 부분은 또 내란 특검과 관련돼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추경호로 해서 묶일 수가 있는 거죠. 향후 이 특검의 진행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사법 절차라든가요, 법의 심판을 계속 회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마 윤석열이 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아마 윤석열의 의도가 무산된다면 그 첫 번째 단초는 바로 이 특검, 3대 특검의 공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제일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 김건희일 겁니다. 김건희는 지금 당장 김건희 특검과 해병 특검의 소환 대상이 되고 있죠. 아마 김건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특검 수사를 거부하려고 들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김건희가 특검에 가가지고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 한 번으로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는 5번 이상 와야 된다고 보는데 5번 이상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고 난 김건희가 해병 특검을 또 받으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김건희 특검을 하는 와중에 해병 특검까지 같이 수사에 들어간다면 시간이라든지 노력을 훨씬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추경호 같은 놈이에요.
추경호는 김건희 특검에도 걸려 있고 내란 특검에도 걸려 있고 이철규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특검에도 내란 특검에도 이철규는 참 해병 특검에도 걸려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의 수사는 이 공조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어디가 제일 유용하느냐면 지금 보면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태도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 지금 한 태도를 보면은 마치 내란 사범들을 도와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의 이 카르텔 혹은 이런 은근히 내란 세력을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 태도들을 박살내기 위해서도 공조수사가 아마 참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뭐 김계환 같은 사람이라든지 김예성 같은 사람들, 이 김예성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도 걸려 있고 해병 특검에도 연루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김예성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해 놓은 상태인데 해병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증거와 김건희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취합을 하게 될 경우에 글쎄 김여성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향후 이 3대 특검의 공조수사에 기대 거는 바가 큽니다. 무엇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의 카르텔 또는 이들의 묘한 내란 세력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옹호 이런 것들도 박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이고요.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